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미래의 가격을 지금 결정하는 선물. 이 선물 가격이라는 거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오늘 그 비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오늘 저와 함께 할 해나님입니다. 해나. 안녕하세요. 저도 평소에 정말 궁금했어요. 자, 블랙스톤 H님. 자, 해나님. 미래의 특정 시점에 자산을 얼마에 사고 팔지 약속하는 게 선물 계약이잖아요. 근데 그 가격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정하는 걸까요? 글쎄요. 그냥 다들 미래에는 이 정도 가격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막연하게 예측해서 정하는 거 아닌가요? 뭐랄까,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적인 추측 같은 거요. 바로 그게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물 가격을 미래 시장에 대한 일종의 예측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그 뒤에는 아주 정교하면서도 강력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예측이 아니라 거의 수학 공식처럼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네? 공식이요? 미래 가격에 공식이 있다니 갑자기 너무 흥미로운데요? 블랙스톤 H,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절대 법칙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시장에 공짜 점심은 없다. 다시 말해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100% 확실한 수익을 얻는 기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차익 거래 원리죠. 근데 만약에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 돼요? 만약 그런 기회가 1초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나타나잖아요. 시장은 귀신같이 알고 그걸 바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강력한 힘이 선물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선물 가격이 이론적으로 틀린 가격,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가격에 형성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바로 그때 시장에서 공짜 점심만 찾아다니는 아주 굶주린 사자 같은 사람들이 있죠. 바로 차익 거래자들이 등장해서 그 잘못된 가격을 먹잇감으로 삼는 겁니다. 전략은 아주 간단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는 기본 원칙을 따르는 거죠. 만약 선물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럼 상대적으로 싼 현물을 사고 비싼 선물을 파는 거예요. 반대로 선물 가격이 너무 싸면 싼 선물을 사고 비싼 현물을 팔면 되는 거고요. 잠깐만요. 블랙스톤 H님. 현물을 파는 건 알겠는데 공매도는 정확히 뭐죠? 좋은 질문이에요. 공매도는 쉽게 말해서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자산을 일단 빌려서 먼저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싸게 사서 갚는 방식이죠. 가격 하락을 예상할 때 쓰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표가 바로 그 공짜 점심의 레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물 가격이 이론적인 가격보다 비쌀 때의 상황인데요. 먼저 오늘 당장 현물 자산을 삽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은행에서 무위험 이자율로 빌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자산을 미래에 비싼 가격으로 팔겠다는 선물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만기가 되면 어떻게 되죠? 약속한 대로 자산을 선물 가격에 팔고 은행에서 빌렸던 돈을 원금과 이자까지 싹 다 갚습니다.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아무런 위험 없이 이만큼의 돈이 내 주머니에 그냥 남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말 그대로 돈을 찍어내는 기계나 다름없어요. 와, 그런 돈 째는 기계가 있다면 정말 모두가 달려들겠는데요? 블랙스톤 H 정확합니다. 근데 이런 공짜 점심이 시장에 과연 오래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수많은 차익 거래자들이 이 기회를 포착하고 현물을 사려고 달려들겠죠. 그럼 현물 가격은 오릅니다. 동시에 선물을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니 선물 가격은 내려가겠죠. 이 과정은 두 가격의 차이가 완전히 사라져서 더 이상 공짜 점심이 없어질 때까지 아주 순식간에 계속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차익 거래 기회가 싹 사라지는 바로 그 지점. 그게 바로 시장이 인정하는 유일하고 올바른 가격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단 하나의 가격. 그리고 그 가격은 그냥 우연히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한 수학적인 관계로 정의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물, 선물 등가 정리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공식입니다. 이 공식 하나가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주는 열쇠예요. 미래의 선물 가격 F0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현재의 현물 가격 S0의 이자율 RF와 시간 T를 고려한 값과 정확하게 같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시장의 모든 선물 가격은 이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공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와, 정말로 공식이 있었네요. 신기해요. 블랙스톤 H. 이 공식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뜯어보면 아주 직관적입니다. 미래 가격 F0는요. 오늘 가격인 S0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다가 자산을 만기 T까지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을 더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유 비용이요? 네. 그 보유 비용이 바로 무위험 이자율, RF인 거죠. 쉽게 말해 이 자산을 사기 위해 제가 돈을 빌렸다면 내야 할 이자 비용 같은 거예요. 결국 선물 가격이란 건 현재 가격 더하기 미래까지 들고 가는데 드는 비용인 셈이죠. 아주 간단하죠? 백분이 불여 일견이죠. 실제 숫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어떤 자산의 현재 가격이 1,500달러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월 무위험 이자율이 0.2%, 만기는 6개월이 남았어요. 네, 좋아요. 블랙스톤 H, 이 숫자들을 우리가 방금 본 공식에 그대로 넣어보는 겁니다. 1,500달러 곱하기 괄호 열고 1 더하기 0.002 괄호 닫고 6제곱. 해나, 계산해보니 1,518.09달러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 1,518.09달러. 이게 바로 시장에서 어떤 차익거래 기회도 생기지 않는 유일무이한 이론적인 선물 가격인 겁니다. 아, 그럼 만약에 실제 시장의 선물 가격이 이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높거나 낮으면 차익거래자들이 귀신같이 나타나서 순식간에 이 가격으로 되돌려 놓는다는 거군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블랙스톤 H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만약에 그 자산이 주식이라면 보유하는 동안 배당금을 주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현금 흐름이 생기면 선물 가격은 어떻게 바뀌나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henna님. 배당은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일종의 수익이죠. 자, 그렇다면 이 수익은 아까 말한 보유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유하면서 오히려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보유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완벽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이 멋진 모델은 현실 세계의 이런 변수까지 다 계산해 넣습니다. 자, 여기 수정된 공식을 한번 보세요. 아까랑 똑같은데 뭔가 하나 추가됐죠? 바로 마이너스 D입니다. 여기서 D는 배당 수익률을 의미해요. 자산을 보유해서 얻는 배당 수익은 자산을 들고 가는 데 드는 비용을 줄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유 혜택인 셈이죠. 아하, 그래서 보유 비용을 뜻하는 이자율 RF에서 배당 수익률 D를 빼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요. S&P 500 지수의 배당 수익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죠. 2009년에는 3%로 꽤 높았는데 2018년에는 1.8%로 낮아졌네요. 그렇죠. 이처럼 배당 수익률은 계속 변하고요. 실제 주가지수 선물 가격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henna님, 이제 선물 가격의 진짜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더 이상 그냥 막연한 미래 예측이 아니라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더하고 뺀 아주 논리적인 값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요약이죠. 첫째, 선물 가격은 미래 시장에 대한 예측치가 결코 아니라는 점. 둘째, 선물 가격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아주 강력한 무차익 거래 원리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결정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격의 본질은 결국 보유 비용, 즉 현재의 현물 가격에 자금을 조달하는 이자를 더하고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하는 배당 같은 수익은 빼준 값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선물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이론적인 틀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시장에서 여러분이 보는 가격이 우리가 계산한 이 이론 가격과 다르다면 그건 뭘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발견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